안녕하세요. 오프닝벨 2부의 문을 활짝 열어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마켓리더 초대석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마켓리더는 기업에서부터 공공부문 그리고 비정부 기구 등에 이르기까지 우리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중인 오피니언 리더를 초대해서 우리 주변의 각종 이슈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으로 준비했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공익감시 민권회의의 송은학 대표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은 지금 이제 민주시민사회단체에서 핵심 리더로 활동하고 계신다는데 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또 시민운동, 시민들이 행복한 어떤 나라 건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시청자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인사 먼저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 처음 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방금 소개받은 공익감시 민권회의 대표 송은학입니다. 바쁘시더라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먼저 공익감시 민권회의에 대해서 궁금한데 좀 더 자세히 얘기를 들어볼 수 있을까요? 예. 공익감시 민권회의를 만들 때 그 만드는 같이 참석한 사람들 사이에서 일정한 합의가 있었습니다. 공익을 위해서 공익과 관련된 모든 분야 그리고 모든 부문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감시하자. 그리고 특히 누구든지 동참할 수 있고 또 누구든지 그 뜻을 같이 하면 연대하자. 그리고 비슷한 활동으로 공익제보라는 게 있습니다. 누군가 우리랑 비슷하게 공익을 위해서 제보한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는 억울하게 부당하게 그 탄압받는 일이 많은데 이런 사람들을 보호하자.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공익감시가 우리나라의 법과 제도와 이런 것에 의해서 보장되는 그러한 나라를 만들자. 그런 합의가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대표님께서 혹시 생각하시는 공익이란 어떤 거죠? 공익이라고 하는 것 또는 이 민권이라고 하는 것은 참 이렇게 머리가 지근지근 아플 정도로 설명하기 힘든 말들입니다. 예. 어렵죠. 예,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더군다나 이제 저희들이 민권이란 말도 쓰고 공익이란 말도 쓰니까 궁금해 하실 수 있는데 그냥 나중에 좀 이렇게 보다 적절한 기회가 되면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이 공익감시민권회의에서 주요 활동 중 하나가 가습기 살균제 참사라고 하는데 오래전에 문제가 불거졌던 걸로 기억을 해요. 주로 좀 어떤 활동을 해왔는지 얘기 좀 부탁드릴게요. 예, 제가 봉사하고 있는 그 몇몇 민주시민 단체들이 있습니다. 또는 이 단체에는 여러 또는 다른 단체들이 가입한 단체도 있고 또 단순하게 어떤 사안별로 연대 협력하는 단체들도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2018년 10월 말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처음에 저희 단체에 가입한 한 단체가 이 가습기 살균제 참사 피해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하니까 좀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냈고 그때까지만 해도 그 깊이를 몰라가지고 우리는 단순하게 단체명을 연명해주는 수준에서 동참을 했습니다. 네. 그 이후부터 주로 기자회견 방식을 통해서 계속 이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정당한 주장들 또 이 시민사회 환경단체들이 생각하는 올바른 해법이라든가 합리적인 대안 등을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 국민들에게 알려드리는 일을 해왔습니다. 네, 이 가습기 살균제 참사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먼저 나눠보고 싶은데 피해자가 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신고자만 이제 1,700여 명이 넘는 걸로 알고 있고 부상자도 좀 몇 명이 되고 또 신고되지 않은 사례까지 감안하면 어마어마하게 큰 피해 규모 사건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 피해자 중에는 임산부도 상당수 있었다고 하고 오래전이지만 저도 그 당시에 이제 뉴스들을 봤던 기억이 나거든요. 사건의 좀 간략한 개요를 먼저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을까요? 글쎄 이게 그 사건의 개요라기보다는 이 피해, 이 규모 이런 거를 좀 말씀드려야지 실감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피해 규모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내가 이 가습기 살균제로 피해를 봤다고 하면은 이 구제를 신청하도록 하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 법이 2017년 2월 8일 제정돼 가지고
8월 9일부터 실시된 이른바 가습기 네네. 살균제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법이에요. 특별법. 예, 네. 피해 구제 특별법입니다. 이 법을 환경부에서 관장하는데 환경부는 이런 내가 이렇게 억울하니까 피해를 당했으니 이렇게 이거를 인정해달라. 첫째 그래야 되겠죠. 내 피해를 인정해줘. 그다음에 그러면 피해 등급을 따집니다. 이 사람은 1등급이다, 2등급이다, 3등급이다, 4등급이다. 네네. 그래가지고 각 등급에 맞는 그 적절한 구제 돈이죠. 결국 돈을 그쵸. 지급합니다. 치료비라든가 등등.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가지는 관련 통계는 환경부 산하에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있습니다. 그 홈페이지에 매월 한 번씩 이렇게 매일같이는 못 바꾸지만은 지난달까지 있었던 거는 예, 다음 달에 바꿔줍니다. 지금이 7월 초니까 아마 6월 말까지 있었던 일이 딱 예, 아마 이 홈페이지에 공개돼 있을 겁니다. 네. 그러면 그 홈페이지에서 이제 신청을 하면은 예. 뭐 구제 받을 수 있는 방안들이나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거죠? 아니 무슨 이것이 다른 것 때문에 온 질병이지 가습기 살균제는 무관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피해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아, 또 인정하지 않는. 네, 또는 네. 이거는 틀림없이 거의 100% 가습기 살균제 때문에 생긴 것이다. 이렇게 인정해 준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인정해주는. 네. 그래서 그 등급을 인과관계가 굉장히 높다 그러면 1등급입니다. 그다음에 인과관계가 좀 높다 그러면 2등급. 네. 인과관계가 낮다 그러면 3등급. 그다음에 인과관계가 아주 낮다 그러면 4등급이에요. 네. 그래서 보통 이제 1, 2등급에는 여러 가지 구제를 해주지만 3, 4등급은 굉장히 짠. 쉽게 네. 얘기하면 거의 아무런 혜택도 못 받는. 그다음에 또 등급 A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당신이 가습기 살균제를 썼다는 것도 확인이 되고 또 당신이 아프다는 것도 인정이 되지만 이 양자 사이에는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다. 단순하게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했다는 요것만 인정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네. 예. 근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제가 이제 느끼기에는 이 차 인과관계를 밝히기가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시죠? 그런 부분들은? 그래서 그거를 이제 판별하기 위해서 이른바 의사라든가 이런 환경보건학자 등이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이런 피해 판정위원회를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무슨 자기가 이런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했던 걸 입증해야 될 테고 또 의사들의 진단 그렇죠. 기록 같은 거를 네. 제출하기 위해서 그걸 보고서 소위 전문가라고 하는 학자라든가 의사분들 이런 분들이 판결을 하는 건데요. 그래서 우선 피해 규모를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네. 금년 6월 말 기준으로 또 신청했다가 이게 뭔가 내 자료가 한번 이게 당신은 아니다라고 하면은 나중에 인정받기 어려우니까 스스로 자진 철회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료를 갖추기 위해서. 이런 사람들을 포함해서 금년 6월 말까지 그 제가 좀 글자가 안 보이는데 그래서 좀 가져온 몸입니다. 네. 7,761명이 신청을 했어요. 이 중에는 사망자가 1,782명, 그다음에 생존자는 5,979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이 중에서 그러면 당신은 정말로 가습기를 사용해서 사망했거나 질병에 걸렸습니다. 이렇게 인정을 받고 그래서 적절한 이 돈을 받은 분들은 사망자는 1,062명, 생존 피해자는 3,256명입니다. 이 두 분들 다 더해보면 총 4,318명입니다. 그렇다면 나머지는 아직도 아무런 혜택을 못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사망자는 692명이, 생존자는 2,505명이 아직도 특별법에 따른 아무런 혜택도 보고 있지 않습니다. 요걸 전체 신청자 중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41.2%라고 하는 41.2%라고 하는 약 절반에 6명 가깝네요. 중에서 네. 10명 중에서 6명 정도만 인정을 받고 4명을 받지 못하는 네. 이러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그러면 얼마나 많은 돈을 국가에서 줬느냐? 아마 제일 많이 받은 분들은 사망자입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 줬느냐면 그 용어가 재밌는데 특별, 유족, 조의금입니다. 네. 돌아가셨으니까 조의금을 드리노라. 그런데 총 지급된 돈이 약 701억 원이고 이 돈을 수령하신 가족이 750가족이에요. 그러면 이걸 나눠보면은 한 가족당
9,348만 1,333원입니다. 거의 1억 정도 되는 1억도 안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사람 목숨값이 결국은 1억도 안 된다. 그러네요. 이거를 국가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예. 네. 아, 좀 이제 안타까운 상황이나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사건에 대해서 말이죠. 정부의 대응이 어땠는지도 궁금한데 이 부분은 어떻죠? 그 전에 잠깐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가습기 살균제 참사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피해를 봤다고 하는데 그래봤자 네네. 뭐 10,000명도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 오해를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신청한 사람만 그렇고 이걸 보면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용했을 것이냐 그쵸. 또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것 때문에 내가 아픈 줄도 모르고 아플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피해자들은 얼마가 될 것이냐. 그다음에 사망자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거를 학자들이라든가 학계에서도 연구했고 또 국가에서 특별법을 만들었어요. 이런 거를 조사 한번 해보자. 그게 이제 어떤 법이냐면은 사회적 참사의 진상 규명 및 안전사의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입니다. 보통 약칭으로 네. 공식 약칭은 사회적 참사 진상 규명법이고 보통은 그냥 사참위법 하는데 이게 2017년 12월 12일 제정돼서 같은 날부터 시행됐거든요. 네네. 이 공식적인 조사 결과입니다. 이거는 한식적인 특별 국가기구나 마찬가지예요. 국가에 대한 권고도 할 수 있고 일정의 네네. 조사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거는 2020년 7월 2일이었는데 이때 무슨 사용자 627만 명이 썼다. 이렇게 추정을 했어요. 627만 명. 예, 627만. 굉장히 많이 그러면 사용을 그다음에 했네요. 이걸 써가지고 내가 네네. 건강에 뭔가 아팠다든가 질병을 얻었다. 약 67만 명으로 추산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아파도 그럼 네. 모르고 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겠네요. 그렇습니다. 게다가 사망자는 네네. 14,000명으로 이렇게 추정을 했어요. 가습기 살균제 어마어마하게 때문에. 좀 큰 사건이네요. 그런데 그러니까 사람들 이것 때문에 내가 죽었다는 건 모른 채 돌아가셨고 그렇죠. 네. 또 뭔가 이걸 현재 입증할 길이 없어서 신청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청자는 지금 약 7,761명인데 이것도 매달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늘어납니다. 계속 늘어나고 그렇죠. 있는 추세인 예, 거죠. 예, 예. 네. 그렇다면 정부의 대응도 어땠는지 한번 얘기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예. 정부는 사실은 이거는 2011년 이것이 표면화가 됐습니다. 소위. 왜냐하면은 2011년 4월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유명하다는 현대 아산병원에서 네네. 산모 4명이 그 사망을 했어. 폐순상으로. 원인 미상이었었죠? 예. 그래서 그런데 그 당시 그 주치라고 할까 이 담당 의사가 이 문제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몇 년 전부터 추적을 해가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것이 가습기 살균제 같다고 하면서 공식적으로 질병관리본부에 역학조사를 의뢰했습니다. 네네. 그래가지고 역학조사를 결과가 맞다. 이 4명이 산모가 죽은 것은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 그러자마자 정부는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하지 말아라 하는 판매 금지 명령을 내립니다.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 판매 금지 명령을 내리면 뭐 팔아도 사실 이렇게 일이 단속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 특별히 위험하다고 생각한 일부 한 품목에 대해서는 제품에 대해서는 강제 회수해라 이런 명령도 내렸습니다. 사실은 이때 강제 회수 명령을 다 내렸어야 되는데 일부 품목만 내렸고 나머지는 그냥 더 이상 판매하지 말아라 이렇게 했어요. 네. 그때 그러면은 이제 정부에서는 가습기 살균제를 원인으로는 확정을 했던 거죠? 그 다음에 확정을 했고요. 네, 일단은 그렇게 하고 그럼 다시 뭔가 어떤 절차가 필요했겠죠.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했고 그 다음에 이거는 유해 물질에다 또 이런 고시도 하게 되고요. 네네. 이것 때문에 이렇게 사람이 죽고 질병에 걸린다. 이 부상하고는 좀 다릅니다. 부상은 네네. 이 자동차라든가 운동하다 다치는 거고 네. 길을 걷다가 이건 질병이라 그래요. 질병을 만든 겁니다. 질병을 만드는데 정부는 그 당시가 누구였어요? 2011년, 12년은 이명박 정부였죠? 이명박 네. 대통령 전혀 이런 데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어요. 이게 해로운 물건을 팔아가지고 사람들이 죽거나 네네. 질병에 걸렸으면 정상적인 생각은 뭐 해야 되겠어요? 피해를 보상도 배상하고 하고, 네. 예, 보상이다. 보상은 국가가 정당한 일을 했는데 그 예를 들어서 남의
국가를 위해서 그 땅을 수용해서 무슨 도로를 냈다고 합시다. 국가는 정당한 일을 했는데 그로 인해서 개인이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때 보통 우리는 보상이라고 하고 네. 배상이란 국가의 행위 자체가 뭔가 불법적이었다. 예를 들어서 이거 안전한 것이 아닌데 안전한 것처럼 아무런 관리를 안 했다면 배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국가에 대해서만 보상의 말을 쓰고 국가는 보상도 할 수 있지만은 배상도 해줘야 되겠죠. 행위에 따라서는. 그럼 이런 거는 전혀 이렇게 생각을 안 하고 네네. 이 구제란 말을 자꾸만 정부는 썼어요. 이건 뭐냐면은 너 불쌍하니까 너 불행에 빠졌으니까 내가 좀 구제해주마 도와주마 네네. 이런 식으로 자기 책임을 모면하는 겁니다. 이 용어부터가 어떤 그 자기들의 책임을 부정하는 용어인데 하여튼 전혀 아무런 대책 안 쓰였어요. 누가요? 이명박 대통령이. 뭐 아무런 이제 구제 대책도 당시에는 세워지지 않은 상황이었다. 예. 이렇게 좀 이해할 수 있는 예. 그런 거죠. 예. 그렇다면 이제 지난 이제 2011년에 불거졌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 이전부터 살균제는 계속 팔렸을 것 같거든요. 예. 언제부터 팔렸나요? 그 전에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만 우선 그 박근혜 정부가 있었잖아요. 박근혜 네네. 정부는 이제 다시 한번 설명하겠지만 반쪽짜리. 그 당시 그나마 아까 피해 당시 구제를 이제 피해 규제를 조금 하기 시작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원래는 이제 그 다음에 누가 대통령이었죠? 박근혜 정부 이후에 이제 문재인 네, 대통령이었죠. 문재인 대통령 네. 말로는 뭐 엄청나게 그 좋은 말을 했어요. 국가 책임이 있다 인정했고, 네. 아주 끝까지 국가가 책임지겠다 했는데 말짱 두루묵이었습니다. 아직까지도 예. 지켜지지 않은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네. 그러면 2011년부터 이것이 밝혀졌지만 실제 이거는 개발은 1991년 네네. SK 현재는 SK. 과거에는 유공이라고 했는데 거기서 그 원료 물질을 개발해 가지고 약 3년 동안 자기들 나름대로 시제품을 만들어서 이렇게 시험까지 했어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그 과정에서 해롭다는 걸 알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거를 다 덮고선 1994년부터 자기들이 최초로 시제품을 만들어서 판매까지 합니다. 1994년. 네. 그 유해하다는 걸 어쩌면 어느 정도 알고 있었는데도 이렇게 진행을 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보통 그래서 우리가 악마의 그 원료 물질, 악마의 네네. 물질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어떤 식으로 실험을 했느냐?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한 게 아니에요. 비밀리에, 비공개적으로 네. 자기 계열회사의 부장급의 간부들한테 이거 한번 써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장이라고 하면 회사에서 이사로 승진하기 직전에까지 올라온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죠. 이분들이 꾸면 어떻게 하면 이사가 되느냐예요. 경쟁이 치열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고마워. 나를 이렇게 회사에서 알아주는 거야. 그래서 이런 가습기 살균제라는 것도 선물로 주는구나. 아주 감지 덕지했고. 그런데 써보니까 자기 건강에 문제가 이상이 있어. 그런데 그걸 차마 얘기를 못했다는 그런 얘기들이 이렇게 나돌았는데 이것이 단순한 풍문이나 소문이 아니었다는 것이 사실은 입증이 됐어요. 그렇죠. 네. 피해도 이렇게 계속해서 생기고. 아니 그런 정도가 아니라 네. 이거를 2019년 10월에 네네. 이 전현희 19년 의원이 10월. 네.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그 당시 부장으로 그런 주장을 불렀어요. 증인으로. 증인으로요. 예. 국정감사장에서 맞습니다. 그 당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네네. 그때부터 이미 가습기 살균제가 해롭다는 것이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얘기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조사가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선은 그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판매를 시작해가지고 어느 정도나 팔려 나갔느냐? 2011년까지 약 33개 정도에 달하는 제품이 나왔고, 네네. 아니요, 제가 합니다. 33개 기업, 33개 기업이 여기에 너도 나도 이걸 만들었고, 그다음에 제품 수는 약 48개. 굉장히 좀 다양한 네. 제품군들이 나왔던 걸로 저도 기억이 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998만 개까지 이걸 팔렸다고 이렇게 기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뭔가 이상이 있었겠죠. 그렇죠. 이것이 상당히 급증하기 시작했던 건 2006년부터였어요. 환자들이 이제 급증했다는 그렇죠. 거죠. 예. 네. 2004년부터 쭉 나타났는데 아까 얘기한 현대 아산의 또 모 의사가 바로 이제 그런 케이스인데 자꾸만 이분 상당히 유명한 원인을 잘 모르니까 네. 자꾸만 유명해서 유명을 찾아간 그분한테 몰렸던 거죠. 그래서 2008년부터 의료 기록에 따른 원인 미상 간질성 폐질환 또는 급성 간질성 폐렴, 뭐 면역 질환, 심혈관 질환, 발달 장애, 뭐 만성 피로감 등 이렇게 다양한 병명, 심지어는 비염 이런 거, 알레르기 네. 이런 모든 것이 유발하는 것이 현재
그다음에 최근에는 이것이 단순한 폐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전신에 여러 가지 인간의 장기에 신체에 골고루 여러 가지 악영향을 준다. 어떻게 보면은 이걸 사용했던 약 627만 명의 국민이 일종의 실험 대상이 되고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언제 어떤 병이 생길는지 또 심지어는 이것이 유전자에 작용해서 우리 후손한테 어떤 또 악영향을 미칠지 아무도 모르는 아주 엄청난 이건 사건입니다. 네. 이거 굉장히 큰 사건인데요. 이 가습기 살균제 사실 말 그대로 가습기를 통해서 뭐 살균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런 제품인 거잖아요. 근데 외국에서는 문제가 안 됐었나요? 이게 우리나라에서만 이렇게 문제가 된 건지도 궁금하고 외국에서는 좀 규제를 하고 우리나라는 안 한 건지 이 부분도 한번 궁금한데 얘기해 주시죠. 당연한 거겠죠. 아마 네. 가습기 살균제 참사하면은 좀 부끄럽고 창피한 일이지만 유독 대한민국 우리나라에서는 발생했어요. 다른 나라 이런 일이 벌어진 적어도 가습기 살균 다른 것으로는 뭔가 있었겠지만은 네네. 적어도 이 가습기 살균제 때문에 이런 대형 참사 아주 잔혹하고 참혹한 이런 참사 이런 거는 우리나라가 딱 한 나라다. 왜 그랬느냐? 다른 나라들은 이것이 인체 해롭다, 생태계 심지어는 해롭다. 이걸 철저하게 규제를 했어요. 우리나라는 쉽게 얘기하면 하나도 규제를 안 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규제를 안 했느냐? 그냥 뭐 관련 법이 없어서 그랬느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1990년 8월 1일 뭐를 만들었냐면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네, 이미 있었네요. 예, 화학물질을 네. 관리하는 법을 만들어서 1991년 2월 2일부터 시행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이 법에 따라서 이렇게 촉촉하게 그러면 이 관리할 수 있었는데 이 법을 어떻게 운영했느냐? 이게 중요하겠죠. 네. 이 법의 내용이 어땠느냐. 제가 조금 더 설명드려도 될까 모르겠네요. 네, 설명해 주시죠. 네네. 우선은 화학물질 중에서 그 큰 책에는 기존에 쓰고 있었던 물건이다 이것이. 그러면 이건 관리 대상 제외. 왜? 여태까지 썼으니까 뭐 해가 있겠어? 그냥 써도 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을 한 여태까지 거죠. 우리가 써왔는데. 네네. 그래서 뭔가 새로운 물질을 쓴다 그러면은 뭐를 했느냐면은 유해성 평가를 해와 그랬어요. 유해성 평가. 그런데 이 유해성 평가를 남들이 국가가 정말로 유해인지 해로운지 안 한지를 평가까지 하는구나. 잘하고 있는 건 이렇게 오해하기 쉬웠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제조사가 간단한 시험 성적서만 내면은 땡이야. 이것이 옳지 그런 거를 국가는 전혀 검증을 하지 않았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또 뭐가 되냐면은 1997년부터는 그것마저 다 제외시켰어요. 여러 가지를 이제 91년도 시행한 97년 사이에 이게 물건 사용해도 큰 문제가 없지 않는 해가지고 웬만한 건 다 기존 물질을 고시를 해줘가지고 네. 아무런 해가 없어. 안심하고 써. 이렇게 했어요. 굉장히 좀 안일한 그 대처였다는 생각이 드네요. 글쎄 이제 안일한 대처였는지 네. 아니면 어떤 고도의 로비가 있었는지 네. 그것은 미스테리입니다. 제가 볼 때는 아무리 그 안일했다 하더라도 네. 원래 그 규제를 하면 뭐가 생기겠어요? 국가는 정부는 힘이 생기고 그쵸. 예, 뭘 해야만이 권위가 생겨서 네네. 어떻게 하면 이거를 규제할 걸 연구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행정부서입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는 뭔가 특별한 요인이 있었으리라는 합리적 의심. 미심적인 부분이 예, 이제. 의혹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예. 네. 그 당시의 법령을 살펴보면은 예. 소관부서가 환경부였다고 하는데 산업자원부로 이관이 됐다고 하거든요. 왜 그렇게 된 거죠? 바로 거기서 네. 그런 미스터리가 나오는 거죠. 물론 이거는 그 검경이 수사해서 또는 사참위가 조사를 해서 밝혀낸 건 아닙니다만은 네네. 아까 그 모 유용에 근무했던 부장급 인사가 한번 국정감사장에 나와서 증언을 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네. 우리를 상대로 가습기 살균제를 시험했노라. 그때 해롭다는 것이 밝혀졌노라. 그래서 내가 병에 걸렸노라. 이렇게 증언을 했어요. 왜 그런데도 이 물건이 팔겠느냐? 이분 주장에 의하면 그분이 이제 저도 한번 사실 뵌 적이 있습니다만은 그분 주장에 의하면은 SK가 그당 정부에 엄청나게 로비를 했다. 어? 풍문으로. 아니 이제 그분이 네네.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돌아가서 주장으로. 입증할 수 없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풍문이 퍼졌는데 네네. 정말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근무했던 사람 불러가지고 국정감사석 세웠어요 증인으로. 네네. 그래서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당신은 언제부터 어디 근무했느냐,
근무했다. 그 당시 직책이 뭐였느냐, 그 당시 그 가습기 살균제 시제품 썼느냐, 그 썼더니 네네. 건강이 어땠느냐. 그러면 이렇게 해로운 거를 왜 안 알려줬느냐, 왜 이렇게 쉬쉬하고 덮었느냐. 더군다나 그 당시 관계 법령에 의하면은 환경보호가 철저하게 했어야 되는데 왜 안 했느냐. 그분 주장은 이게 SK가 아마 그 당시는 최태현 씨가 회장이 아니라 네. 최종현 씨인가가 아마 회장이었을 거예요. 그분이 엄청나게 로비를 했다. 네. 이렇게 주장하는 그분의 주장을 당연히 주장한 걸 뭐 누가 조사해야 되겠어요. 검찰이나 경찰 그쵸. 또는 이 사참위가 그런 걸 위해서 만든 겁니다. 사회적 참사 진상조사 및 네네. 그 안전사회 건설 등의 그런 법에서 설립된 국가기가 그런 거를 조사했어야 되는데 국회에서 그런 증언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몰라라 아무도 조사를 하지 않았어요. 네. 이걸 보면은 또 거꾸로 야 정말로 SK는 국회의원 뭐건 뭐 검찰이건 공정이건 대한민국에는 모든 관료를 부어 삶을 수 있는 그런 그렇죠. 막강한 자금력과 로비력이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혹이 더 커지겠어요. 줄어들겠어요. 더 커질 수밖에 없죠.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예. 네. 그런 상태입니다. 현재.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 규제를 위한 특별법이 지난 이제 2017년에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사건이 터진 후로 꽤나 시간이 좀 흐른 뒤에 만들어진 것 같은데요. 예. 이렇게 늦어진 이유가 있을까요? 그간의 어떤 정부의 대응은 어땠나요? 아까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제가 좀 차분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선은 그 산업자원부하고 환경부 원래는 이 환경부가 이렇게 관리해야 될 그런 유해한 인체 해로운 물질을 산업자원부가 단순한 공산품으로 취급했어요. 품목이 뭐냐면 세정제. 닦는데 써라. 지금 이거는 접촉만이 문제가 되겠죠. 세정이라고 하는 거 닦는 거니까 피부 접촉에 관계된 것이니까 아무런 문제 없다 했는데 가습기 살균제는 주로 어떻게 인체에 작용을 하겠어요? 코로. 흡입으로. 호흡으로 예. 들어가죠. 네. 흡입해가지고 폐 속에 들어가고 또 그 해로운 물질이 혈관을 타고 온몸을 흘러다니겠죠. 네. 이런 실험을 하지 않았어요, 전혀. 그러니까 2011년까지 정부는 아무런 대응도 없었어요. 여러 가지 뭔가 원인 미상의 그 질병, 사망 사건이 일어나도 원인을 모르니까 또는 알고는 있는 사람이 있었을까. 아마 내가 볼 때는 SK 그 고위 간부들은 야 이거 정말로 네네. 우리가 이거 팔아먹는 이 가습기 살균제 그쵸. 때문에 그럴 거가 눈치는 채고 있었겠지만 다들 지시하면서 나는 모르는 것처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들도 처음에는 몰랐어요. 정말 의사들은. 그래가지고 어떤 그 실력이 있는 그 의사가 이걸 계속 추적을 한 거죠. 처음에는 뭐를 의심했겠어요. 그렇게 병이 들으면 무슨 바이러스? 병균? 네네. 아무리 조사를 해도 그런 건 안 나. 그래서 그런 거를 한번 질병관리부에 요청까지 했어요. 아무래도 이게 무슨 특별한 바이러스가 있는 게 아니냐. 근데 질병관리부는 그 바이러스 아닙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땡치고 말았어요. 또 이제 그렇게 예. 아무런 하지 사실 않았다. 이게 대응을 하기가 또 이제 안 한 것도 있고 또 못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좀 복합적이었던 지금 것 그랬는데 같네요. 네네. 그래서 2011년 아까 말씀드린 이명박 정부가 통치하던 시기에 처음 이게 표면화가 됐다 그래요. 쉽게 얘기하면 뭐 간단히 줄여서 표면화가 됐다고 하지만 네네. 보다 이제 정확한 표현은 그 원인이 가습기 살균제 때문이다. 너 때문이 하듯이 가습기 네. 살균제 때문이야 이게 늘어났는데도 이명박 정부는 나는 모르세 했다는 거. 그다음에 박근혜 정부는 2013년 아마 그 2월 달부터 취임했을 거예요. 그런데 한 해 뒤에 2014년 4월경에 3월인가 3, 4월경에 임시 조치를 해요. 근데 여기저기서 아우성이니까 그렇잖아요. 아니 이것 때문에 알려져가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병들고 죽었는데 국가는 뭐 하는 거냐 하니까 임시로 예산을 배치해가지고 처음에 그런 그 제도를 대응의 첫 원형을 만든 건데 그게 뭐냐면 바로 뭐겠어요? 배상과 보상이 아니라 구제를 한다. 구제를 하는데 네. 1등부터 4등급까지 나눈다. 또 하나 더 중요한 게 제가 여태까지 말씀 안 드렸는데 그걸 뭐냐면 주로 폐질환을 중심으로만 네. 인정을 한 거야. 모든 게 지금까지 그래가지고 폐질환하고 관련된 얼마나 많이 관련됐느냐에 따라서 쉽게 인정받고 또 등급도 높아져요. 다른 병은 인정받기가 정말로 하늘이 별 따기처럼 어려워요. 이렇게 이 첫 단추를 잘 끼웠어야 되는데 우선은
배상과 보상이 아니라 구제를 택했다는 거. 두 네. 번째로는 폐질환 중심이었다는 거. 폐질환. 네. 나머지 전신질환은 네, 처음부터 네. 약간 무시했다는 거. 그다음에 그것도 또 1등급부터 4등급으로 나눴다는 거. 네.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것도 확인이 되고 질병이 있는 것도 확인이 되는데 양자세요 아무런 관계 없어 이렇게 해가지고 완전히 아무런 인정도 못 받는 사람도 많다는 거. 예. 굉장히 좀 이렇게 소극적인 대응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무책임하고 무책임하죠. 예, 또는 자기 죄를 벗어나려고. 왜냐하면 제가 볼 때는 이거는 국가의 직무유기 범죄입니다. 네. 예? 저도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정부는 아무런 책임이 없는 것처럼 벗어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쵸.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거를 첫 단추를 학자들이 잘 꼈어야 되는 의사들이 이것이 단순하게 폐뿐만 아니라 모든 인체에 포괄을 해야 되는 거죠. 영향이 네.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야 되는데 우선 인정받기 쉬운 거 당장 나타나는 거 그것만 우선은 이제 그걸 보려고 중심으로 하는 하다 거죠. 보니까 이렇게 네. 꼬인 겁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어렵게 된 겁니다. 예. 네, 이 수많은 사람이 죽기도 하고 또 질병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경찰과 검찰의 수사는 어떻게 진행됐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일일이 수사나 검찰 말씀드리기보다는 크게 몇 가지 법이 있었는데 네네. 각 법은 어떻게 됐는지 그렇게 말씀드리는 네.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가장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위험한 물건을 제주에서 팔아먹었잖아요. 그랬는데 그런 걸 할 때는 보통 업무상, 과실, 치사상죄 또는 이게 해로운 것도 알고 팔아먹었어. 그러면 뭐가 됩니까? 미필적 고의 치사상죄. 고의의 치사상죄. 네. 이런 걸 적용하는 건데 이거는 검경이 그 증거를 다 들이매야 돼요. 너 엄마 이거 알고 있었잖아. 단순한 실수가 아니잖아. 이걸 검경이 입증해야 되는. 또 하나 뭐 있느냐면 그리고 자기한테 불리한 건 어떻게 하겠어요? 사람들은 증거를 다 뭐 감추겠죠. 인멸하거나 예, 위조하거나. 의잡을 하겠죠. 네. 이제 그런 게 드러날 수 있죠. 왜냐하면 아까도 말했지만은 이게 인체 해롭다는 것이 1991년부터 94년부터 이렇게 그 시제품 만들 때 시험할 때부터 알려졌으니까 이걸 그대로 둔 자기가 죄가 있던 게 드러나니까 이거를 인멸했을 거 아닙니까? 위조하고 그런 거를 처벌할 거 가장 그게 있는 가장 쉬운 길이 있어요. 뭐냐면은 광고주가 이거 인체에 아무런 해가 없어요. 건강에 좋아요. 어린애들까지도 좋아 이렇게 대대적인 광고를 했어요. 무슨 뭐 솔잎 같은 무슨 향기가 나는 얘가면서 온갖 선전을 해놨는데 그거는 광고주가 입증을 해야 돼. 네. 내가 이렇게 선전했으니까 그걸 하면 제일 쉬웠는데 이상하게 검찰은 이 마지막 부분은 어떻게 됐느냐면 1차적인 권한 누가 갖고 있느냐면 검찰이 없었어요. 경찰이 누가 있느냐면은 공정거래위가 갖고 있는데 공정거래위원회를 우리가 보통 기업검찰 또는 경제검찰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거는 1차 고발권 또는 전속 고발권을 갖고 있어서 그런데요. 이 사람들이 문기적 광고 안 했고요. 그리고 결국 그 김상조 씨가 그 위원장일 때 고발권을 행사했어요. 네. 그때는 윤석열 씨가 대통령이지만 그 당시에는 중앙지검장 서울. 그런데 공소시효 끝났습니다 하고서 처벌 불가 이렇게 했어요. 가장 쉬운 길을 버렸어요. 어떻게 보면. 그래가지고 나머지는 뭐 여러 가지 이렇게 했지만은 핵심적인 거는 그 뭐라 그러죠? 아까 이제 첫 번째 얘기해 주신 게 업무상 과실 치사상죄. 네. 네. 그리고 증거. 이제 증거 인멸 위조죄. 예. 네. 또 이제 광고. 예, 표시 이런 광고물법 부분. 또는 네네. 원래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대한 법인데 정확한 이름 보통 이제 표시 광고물죄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 법이죠. 네. 예. 그러면 이제 공정거래위원회와 소비자보호원의 대응도 궁금한데 이 부분은 어떻죠? 이게 이제 마찬가지로 아까 말했지만은 그 좀 시간이 많이 흐른 것 같은데 간단하게만 공정거래위원회도 조금 언급을 해주셔도 제대로 대응을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네. 문재인 정부가 들었을 때 조치를 내렸는데 공정위원회가 내린 그 조치는 크게 이제 그 두 가지. 하나는 과징금을 매겼어요. 너희들 잘못했잖아. 네, 과징금. 네, 과징금을 매겼는데 네네. 다 합해서 고작해야 1억은 조금 넘는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가습기 살균제로 엄청나게 정말 팔아먹었는데 손방망이 천원이에요. 예, 네. 거의 1000만 개나 팔아먹었는데 네네. 이익이 꽤 났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꾸 고작해야 1억이 조금 넘는 한 기업이 아니라 모든 관련 기업들한테 네네. 그 정도 했고 그다음에 검찰에 정식으로 이 사람들 나쁜 사람이니까 우리 고발합니다. 이 사람들 수사해서 처벌해 주세요 했는데 이건 어떻게 됐습니까?
두 개 다 이상하게 됐어요. 왜냐하면은 검찰은 이거 벌써 공소시 끝났는데 했고, 그다음에 과징금을 먹은 사람들도 검찰이 그렇게 불기소 처벌을 하니까 법원으로 갔어요. 서울 고등법원에 가가지고 행정 소송을 제기해서 아니 검찰은 공소시효가 다 끝났다고 하는데 네네. 공정거래 우리한테 과징금을 매기는 이게 웬 말입니까? 서울 고법에서 기업편을 들어줬어요. 그래서 이제 공정위가 다시 말씀부터 이제 대법원에 상고를 했는데 대법원에서 금년 4월경인가 이때 최종 판결을 했는데 공소시효 살아 있어. 이 가족명의 정당해 이런 판결을 내렸어요. 이거는 뭐를 또 뜻하냐면은 아무리 그쪽에 연구를 했다 하더라도 검찰도 역시 법리를 잘못 해석한 거 아니에요. 아니 대법원은 이미 공소시가 살아 있다고 하는데 네네. 검찰은 그렇죠. 공소시가 없다고 불기소 처벌해 버렸으니까. 하여튼 이런 일이 벌어졌고 그다음에 지금 잘 알다시피 아까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네. 이런 거는 어떤 데는 유죄가 인정받았고 어떤 거는 무죄가 인정나기도 했어요. 또 예를 들어서 이제 아직 1심 중인 것도 있고 항소심 중인 것도 있고 대법에 가 있는 것도 이렇게 아직은 그 재판이 진행 중이라 진행 중인 예, 상황이죠. 뭐라고 이렇게 단정하기 네. 어렵지만 네네. 중요한 거는 무죄가 나오고 있다는 점과 아주 유죄를 인정받아도 솜방망이 처벌처럼 가볍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사법부의 판단은 지금 어떠하죠? 네. 이게 바로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건데 네네. 사법부가 갖고 있는 이 법관들이 갖고 있는 이 양심이란 것이 일반 국민이 생각하는 양심과 전혀 다른 것 같아요. 예, 예를 들어서 네네. 국민들이 이렇게 엄청난 범죄를 저질렀으면 엄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습니까? 더군다나 대한민국 헌법에는 법관은 뭐 헌법과 법률 및 양심에 따라 판단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헌법과 법률은 달리 해석할 길이 없잖아요. 유일하게 달라지는 지점이 양심인데 이 법관들이 내린 판결은 무죄가 있는가 하면 또는 아주 솜방망이처럼 가벼우니까 정말로 이 국민과는 너무나도 다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이 사실 조금 이제 피해자는 지금도 온몸으로 이렇게 증거를 내세우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또 국민들도 전부 다 이제 알고 있는 사건이고 결국에 이 가습기 참사는 지금도 진행 중이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선은 매월 통계 자료가 늘어납니다. 단순하게 이제 100명 중에서 한 명이 돌아가셔가지고 사망자로 바뀌는 게 아니라 네. 사망자도 늘어나고 또 피해자도 늘어나고 이렇게 국가를 상대로 내가 이렇게 가습기 살균제 때문에 피해를 봤으니 나를 구제해 주세요. 돈을 주세요 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단순하게 숫자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그 과정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간병인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또 생명이 오락가락하니까 온갖 아무리 비싼 수술이라도 해야 되거든요. 제가 의학적으로 이 수술은 얼마가 필요하고 얼마나 위험하고 이런 건 모르겠지만 대부분 비싼 겁니다. 결국에는 뭐 경제적인 심리적인 고통들이 다 가중되고 있는 상황인 거네요. 계속 악화되고 결국은 여러 가지 비극을 낳는 죽음으로 이어지고 있는 행렬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심리적인 고통, 경제적인 고통 때문에 가정의 평화가 있을 수가 없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통계를 보니까 죽고 싶다, 자살하고 싶다. 네. 누군가를 우라통에 터진다. 이놈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 이런 거를 경험한 사람이 엄청나게 많다는 겁니다. 화병, 물화병, 우울증. 아이고. 이게 또 가습기 네네. 살균제 때문에 만들어진 국민사회에 만들어진 그런 불행한 현상입니다. 네.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현재도 이게 진행 중이기 때문에. 예. 네네. 이 SK케미칼도 네, 또 빼놓을 수가 없는데 SK케미칼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 좀 해주시죠. 그 사람마다 그 SK케미칼을 보는 눈은 다를 수 있습니다. 아마 재계에서는 아마 금년도에 재계 서열 2위로 올랐댔죠. 네, 삼성, 그렇죠. 현대를 누르고 딱 보니까 야 이거 대단한 기업이다. 그리고 뭐 SK가 또 여러 가지 선전을 합니다. 우리는 뭐 ESG 경영을 하느니 뭐 신기업가 정신을 뭐 받들겠니 여러 가지 선포를 하는데 저는 전부 그거는 거짓말이다라고 생각해요. 위선이다. 핵심은 뭐냐면은 SK케미칼은 악마의 원료 물질을 개발한 원재 몸통 기업이고 원재 원조 기업입니다. 왜 그랬느냐? 우선 첫 번째는 SK케미칼이 원료를 만들어 가지고 자기들이 직접 제품을 만들어 판매됐어요. 또 다른 회사 보고 만들으라고 해가지고 자기들이 그걸
생산을 위탁받아 하청받아가지고 납품해가지고 또 그 애경인데 애경에서 뭐 애경 메이티가 한 것이 다 사실은 SK가 만든 겁니다. 네, 판매도 이제 한 거죠. 판매도 했고 또 다른 네네. 회사 거를 뭐 대신 생산해서 판매도 했고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이게 안전하다는 걸 자기들은 내가 볼 때 유일하게 이것이 해롭다는 걸 제일 잘 알고 있는데 SK했는데 네네. 이 광고 문화를 SK가 만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건 네. 인참을 해갖고 어린이한테도 좋고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물론 이제 원료가 크게 두 가지 계열로 나눠지는데 이건 좀 어려운 얘기라서 뭐 CMIT, MIT 계열이 있고 pH, 뭐 MG라든가 pH라는 큰 두 가지 계열이 있으면 또 이것이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복잡한데 그래서 그 재판이 좀 다르게 나오지만 결론은 장기적으로 관찰해 보니까 똑같이 인체에 해롭더라. 이거는 밝혀졌어요. 최근에 명명백계 밝혀졌는데 이 모든 원료의 90%를 거의 누가 공급했느냐? SK입니다. 90%나요? 예, 90%를 거의 90% 육박한 거를 그러면 여기를 처벌하지 않고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를 처벌하라는 거죠, 도대체? 네. 그럼 이게 사실 좀 인체에 좀 무해하다, 예. 건강에 좋다, 더군다나 어린 아이들에게도 좋다 이런 부분들로 다 좀 허위 광고로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허위 광고 글자 그대로 SK가 아니라면 제가 볼 때는 가습기 살균기가 판매되는 일이 없었을 거예요. 예? 또 네. 이렇게 사건이 터졌는데도 지금 11년이잖아요, 벌써. 그렇죠. 11년 해결 안 될 일도 없어. SK는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막강한 그런 로비적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SK케미칼의 입장도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SK케미칼 측에서는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제가 과문한 탓인지 SK가 이 문제에 대해서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한 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발표했다 하더라도 뭐 이렇게 좋은 일이 아니니까 대서특필될 일도 없었을 것 같고 그래서 잘 모르겠는데 다만 이제 법정이라든가 또는 국회 국정감사에 끌려나간 적이 있어요. 네네. 거기 가서 이제 일정한 말을 했겠죠. 그런데 제가 잘 기억나지 않지만 국정감사에서는 아니 뭐 불행한 일이고 안타까운 일이지만 우린 잘 못 들었다. 네. 마찬가지입니다. 법정에서 더더군다나 그러겠죠. 내가 그걸 알았으면 하는 순간 자기가 처벌을 받아야 되니까 그렇죠. 크게 두 가지 거짓말을 했는데 하나는 뭐겠습니다. 해로운 점을 몰랐다는 거야. 근데 두 번째 더 중요한 더 웃기는 거는 네네. 이것이 가습기 살균제를 만드는데 사용되는 줄도 우리는 몰랐다. 그게 가능한가요? 그거 자체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 불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런 말을 믿고 무죄를 때리는 게 대한민국의 판사들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좀 무죄가 나온 걸까? 제 어떤 입장에서는 대표님의 얘기를 들으니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아니, 많긴 소위 해요. CMIT, MIT가 약간 그 인과관계가 좀 달리 작용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네네. 폐에 집중적으로 나타나기보다는 뭐 면역 계통이라든가 전신은 다 그런 거를 악점을 이용해서 또 하나 뭐겠어? 증거를 조작한 거예요. 증거를. 네, 그것도 네. 김앤장 같은 아주 큰 회사의 코치를 받아가지고 그 증거를 조작해가 이걸 지금 재판 중입니다. 아마 조만간 그 처벌 받으리라 보는데 또 김앤장은 저희들이 한 3주 전에 고발도 했고요. 이렇게 증거 위조를 조사했다. 이건 네. 교사한 거는 증거 위조랑 똑같았잖아요. 이거 살인죄 하는 건데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네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네. 하여튼 새빨간 거짓말, 오리발이다. 그래서 그거를 받아주는 대한민국의 판사, 또 그거를 시키는 코치하는 김앤장 같은 변호사들. 우리가 볼 때는 또 아까 지금 문제가 된 사람들 대부분이 판검사들이 SK 가서 고위 간부를 하고 있어요. 삼성도 마찬가지고. 다 얽혀 있네요. 네, 준법 감시해가지고 네네. 다 판검사 출신이 거기 가서 한 자리씩 하고 아주 고액 연봉을 받죠. 대한민국 국무총리 20억을 받지 않습니까? 변호사 대학도 없는데. 그러니까 서로들 다 자기들끼리는 기득권, 동맹을 맺고 있다고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네. 대표님의 앞으로의 어떤 활동 계획도 어떤 건지 궁금한데 어떤 활동 계획을 갖고 계시죠? 그동안 저희들이 뭐 여러 가지 활동을 했는데 이 가습기 살균제 참사에 관해서만 말씀드리면 저희들은 이런 참사가 재발돼서는 안 되겠죠. 그쵸. 네, 재발 방지 또 재발을 방지하면 우리가 안전사회를 만들 수 있으니까 안전사회 건설을 위해서 지금 연속 기자회견을 격주 간격으로 수요일마다 열고 있어요. 수요일마다요? 네, 그동안 2회를 개최했고 앞으로 최소 4회를 더 개최할 겁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제 나름대로 최근에 이제 가습기 살균제뿐만 아니라 불행했던 우리 과거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 분들이 대한민국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네. 이분들을 위한 어떤 해법을 제가
정말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어. 그래서 언젠가는 정말로 이걸 발표하는 특별 기자회견을 하겠습니다. 네, 기자회견으로 어찌 보면 좀 억울한 분들도 분명 많이 계실 거고 너무나도 또 이제 많습니다. 대표님의 어떤 이런 취지와 도움을 기다리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네. 뭐 서로들 백지장도 서로들 뭐라 그러죠? 맞들면 낫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저는 사실은 그 나이가 이제 일정하게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이런 운동에 참여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불행했던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뭔가 정말로 이분들한테 가습기 살균제 참사 피해자들도 마찬가지지만 정말로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이런 문제 해결될 수 있다면 정말로 악마한테 정말 영혼이라도 팔겠어요. 정말로. 아무리 그 사람이 나쁜 짓을 했더라도 이런 문제를 해결해 준다면 네네. 근데 그 사람들의 충성이라도 바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표님의 그런데 이런 그런 사람이 누군지는 좀 더 고민해 봐야겠습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네, 대표님의 이런 용기와 진심이 정말 감동적으로 다가오는 것 같은데요. 오늘은 우선 이 가습기 살균제 원인 불명의 폐렴으로 수많은 목숨을 앗아갔던 전대미문의 굉장히 안타까운 사건이죠. 아직도 이제 진행 중인 이 사건에 대해서 앞으로도 대표님이 이제 향후 이제 소식들도 더 많이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 너무 감사하게 잘 들었습니다.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